맨 앞부분 진짜 간단한 거거든. 딱 한번 정리하고 문제 한번 딱 풀어보고 적응을 하고 있으면 돼. 아예 안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항상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얘기하는 게 있어. 화학자들이 꼰대들이야. 물화생지 과학자들 중에 화학자들이 제일 꼰대야. 그 지구과학 그 학자들은 잘 보면 뭔가 자신감이 없고 약간 구석에 있어. 아무래도 지구과학이 실용학문으로는 제일 빠지거든. 제일 아쉬운 학문이야. 실용학문이 아니지, 잘. 그지? 그리고 특히 우주를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 위축돼 있는 사람도 있고. 물리학자들 어쨌든 화학자들이 제일 꼰대거든. 이거 웃기지? 교재를 만들고 해도 화학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하냐면 화학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자랑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랑부터. 이 화학과 현대과학 기술사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화학이 지금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 화학과 우리 사회 발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 발전은 화학이 한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언급되는 거고. 처음에 보면 화학과 우리 생활해서 화학이 뭐냐? 하면 결국은 물질이 성질 또는 물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변화하는 걸 연구하는 학문이 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결국은 화학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새로운 특성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걸 뭐라고 하게?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아마 잘 몰랐을걸?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 새로운 지식 가지고 유용한 기술을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게?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공학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요건 과학, 요건 공학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이 화학공학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화학공학과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게 아니고 지금 밝혀져 있는 사실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는 게 이제 공학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너네 다음에 전공 지원할 때도 그걸 딱 알고 지원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화학이라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이거야. 화학자들이 만들어낸 거. 첫 번째, 짧게 얘기할게. 암모니아가 뭐야? NH3 알지? 그지? NH3 알지? NH3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식물이 잘 자라려면 NH3가 필요해. 생명체가 잘 자라려면 다 필요해. 왜 그러냐면 생명체 안에 있는 그 유용한 물질 중에서 유용한 물질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 3대 영양소, 탄단지, 또 하나 더, 유전 물질, 핵산. 이렇게 4가지거든. 오케이?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거 2가지만 골라라 라고 하면 뭐 얘기해야 돼? 단백질하고 핵산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직접적인 그냥 에너지원이야. 지방은 그 에너지가 초과할 때 저장하는 형태야. 너네 우리 학원에 다 수학 듣나? 수업? 너도 듣나? 승열쌤 생각하면 돼. 저장이 많이 돼 있지, 그지? 그지? 그게 이제 지질로서 저장이 돼 있는 거야. 말하지 마. 되게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서 그 덩치하고 다르게 쉬운 사람에서 말하면 울 수도 있어. 하지 마. 대체 내가 무슨 예시를 드는 건지는 알겠지, 그지? 저장성으로 있는 거야. 근데 단백질이 우리가 잘못돼 있으면 뭐니? 바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 기능 유지 이런 건 다 단백질하고 있는 거야. 핵산이 왜 필요해? 유전 정보잖아. 그렇지? 유전 정보도 중요하게 필요하지. 유전 정보로 뭐 만드니? 꿈? 희망? 뭐 만드니? 유전 정보로 단백질 만들어. 유전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단백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생명 현상이 만들어지려고, 일어나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2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어디의 원소냐면 단백질과 핵산의 원소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암모니아라고 하기보다는 암모니아는 질소가 단백질과 핵산의 원소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생명체는. 근데 이 산업혁명,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핵심, 산업혁명 이후 핵심, 인구수가 늘어났어. 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건이 많아졌잖아. 왜? 공업화, 공장화 되면서 물건이 많아졌지? 재화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더 많이 낳게 된 거야.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뭐가 공업화가 안 됐어? 농업이. 그렇지? 식량 생산이 공업화가 안 됐거든. 됐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는 느는데 식량은 안 늘잖아. 그지? 근데 식량을 늘게 하려고 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핵심이 암모니아였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축 그지? 응가 이런 걸로 이제 비료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뭘 하게 됐냐면 공업적으로 그 비료들 다 대체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가면 이제 조그만 동그란 식물 영양제 이런 거 있거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거 다 이제 합성한 암모니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오케이? 암모니아 합성을 공업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공장에서 할 수 있게 됐다.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질소비를 대량 생산해서 이제 똑같은 제한된 땅에서도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살게 됐잖아. 그걸 자랑하는 거야. 화학자들은. 화학자들이 이거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N2가 질소야. 대기 중인 질소를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질소 원자끼리 무슨 결합? 삼중결합하고 있거든. 뜯어내서 쓸 수가 없어. 사람은, 생명체는. 됐지?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거의 모든 생명체가. 이걸 뜯어내서 쓸 수 있는 애들이 뭐냐면 뿌리혹 박테리아, 아그로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있어. 토양에 사는 애들이야. 우리는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식물들은 겨우겨우 걔들하고 공생하면서 좀 질소 얻으면서 살았어. 오케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아주 건강하게 빨리 자라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제 때려주는 거지. 암모니아로 질소 재료를 때려주는 거야. 이거는 못 쓰고 NH3는 이미 질소 하나가 분리돼 있잖아. 그지? 이거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어요. 생명체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라서 암모니아를 합성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설명이 좀 길어지네. 그렇고요. 그래서 질소와 수소 세 분자 합쳐져서 두 개의 암모니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냥 이 반응하면 되잖아. 근데 이 반응 자체가 이것 때문에 잘 안 일어나. 그래서 화학자들이 뭘 했냐면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조절하면서 해보니까 이 정도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들어지더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화학자들이. 오케이? 하버라는 사람, 보슈라는 사람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곳에서 알게 됐어. 발표했지. 근데 이거 누구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높은 온도 압력 조건을 만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합성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떤 흐름은 아니야. 비료 외에도 암모니아가 세정제나 냉매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냉매로. 냉매가 뭐냐면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돼. 흡수해야 돼서 주변 공간을 더 차갑게 만들거든. 그런 데 쓰는 거야. 그래서 혹시 액체 질소 탱크 또는 액체 질소 트럭 이런 거가 이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질소를 액화시켜 놓은 걸 이동시키는 거야.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거는 막 큰 공장 자체를 그냥 영하만 18도 이렇게 유지해야 되고 이러면 이런 거 쓴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아니, 부탄가스 같은 거 있잖아. 뭔지 알지? 부탄가스 같은 거로 해봐. 거기에 가스가 압축돼서 액화돼 있거든? 그거를, 그냥 땅 같은 데 이렇게 꾹 눌러봐. 누르면 이제 나오잖아, 가스가. 뭘로 나와? 기체로 나오지. 그럼 주변이 싹 언다? 해봐봐. 실제로 그래요. 그게 가스가 차가워서가 아니고 액체가 기화되면서 주변 열을 빼서 주변이 엄청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비슷한 현상이야. 알겠지?
자, 넘어가고. 합성 섬유 개발. 이건 뭐니? 나일론 옷 있지. 옷이나, 옷을 얘기하는 거. 섬유는 옷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인구 증가하다 보니까, 알잖아. 천연 섬유, 뭐, 비단, 이런 거 있잖아. 마,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그 비단 같은 거는 누에고치가 만드는 거지. 누에가 만드는 거고. 그지? 애벌레가 만드는 거지. 마, 이런 거 식물 가지고 만들잖아. 그지? 이, 뭐, 식물도 누에도 무한대로 이렇게 생산할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비단이 그렇게 비쌌던 거야. 마가 비싼 거고. 지금도 마 옷, 비단 옷은 비싸. 근데 옛날에 얼마나 비쌌겠니? 혹시 육의전 이런 말 들어봤니? 육의전.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데, 양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공급을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조절돼야 되는 것들은 나라가 관리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담배가 꼭 필요하다. 좀 약간 모순적인 거긴 한데, 그거 알고 있니? 담배 가격의 90% 이상이 세금이야. 나머지 5% 정도가 농민한테 돌아가. 담배 잎을 생산하는 농민한테 돌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에서 크게 돈 버는 사업이야, 사실.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고 제한돼 있는 거. 생산량이 제한돼 있는 거. 옛날에 지금 육의전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에 궁궐 앞에 6개의 항목을 그렇게 관리해서 파는 곳이 있었어. 육의전이라고 얘기하지. 거기에 인삼도 있었고 뭐 담배도 있었어. 옛날부터. 또 뭐가 있었던 거야? 이게 있었어. 옷, 비단 같은 게 있었어. 비단. 오케이? 비쌌다는 거야. 한마디로 희귀템이야. 그래서 보면 그 평민들은 비단 옷 입어 안 입어? 드라마 보면 안 입지. 그지? 못 입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이 적으니까 이제 그 인구가 증가하면 섬유, 옷을 만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잖아. 근데 대단한 발견을 한 거야. 대단한 발견. 진짜 너무 충격적인 발견을 한 거 맞아. 인정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뭐 거의 100%, 거의 대부분 뭐에서 만들었게? 알고 있니? 어떤 원료로 만들었게? 뭐라고? 원유? 맞췄어. 너가 말하는 원유가 우유는 아니잖아. 그지? 석유에서 만들어. 석유에서. 석유 가지고 만드는 거야. 석유 만드는 석유. 플라스틱 다 석유야, 이건. 석유. 사실은 석유가 뭐 환경이 안 좋고 하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석유를 아예 안 쓰잖아? 그럼 우리는 아예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석유가 아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런 것도 좀 알아도. 아니, 생각해봐. 진짜로 석유 없어지면 진짜 아예 세상이 달라져. 세상이 달라진다 생각하면 돼. 그 정도는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천연 섬유는 안 되니까 이제 석유 같은 걸, 석유를 원료로 해서 나일론,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를 만들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섬유 수명도 되게 길다. 천연 섬유는 진짜 그런 것들 드라마 보면 옷들 다 기호 입지, 그지? 맞지? 기호 입지. 이거 희소성이 너무 레어템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잘 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요즘 옷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요즘 옷이 합성 섬유를 만들거든. 나일론은 뭐 생각하면 돼? 스타킹 생각하면 돼. 지금은. 내가 어릴 때는 나일론 옷이 있었는데, 야, 나일론 옷은 별로다. 이게 신축성도 좋고 하거든. 스타킹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다른 그 느낌이야. 근데 땀이 배출이 잘 안 돼, 이상하게. 쩍쩍 달라붙어, 땀 나면 달라붙어. 그런 건 싼 거야. 일종 옷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엔 다 스포츠웨어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기 회사의 어떤 특징적인 섬유를 사용한다 뭐 이러면서 아디다스 같으면 클라이 이런 섬유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하거든. 나의 에어로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응? 그거 다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다 똑같은 거야. 이거야. 어디 갔냐? 폴리에스터야. 폴리에스터. PE라고 하는 거야. 폴리에스터. 오케이? 여기 운동할 때 입는 기능성 의류 있지, 그지? 이게 다 PE야, P. P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능성 의류가 아니더라도 지금 입고 있는 옷, 얇은 옷 안쪽에 성분 한번 봐봐. PE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금 안 봐도 돼. 지금 벗어야 되잖아, 그지? 다음에 한번 봐봐봐.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최근에 체온 유지를 돕는 다양한 기능
기능 가치 합성 섬유로 생산된다. 그지? 운동복, 우주복, 방화복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다 뭐니 합성 섬유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종류를 막 예시를 주잖아. 그럼 그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외우는 거에는 인과관계가 없죠. 인과율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학교 자료가 있으면, 알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넘어갈게. 철재련. 이거는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보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얘기할게. 철은 지구상에 많다 진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1등이야. 제일 많아. 질량으로 봤을 때. 지각으로 봤을 때는 철이 3등인가? 4등이야. 4등. 4등.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순서야. 4등이야. 4등. 4등인데 이렇게 철 많은 애야. 근데 지구상에 있는, 자연상에 있는 99.99%의 철은 순수한 철이 아니고 산화, 녹슬어 있어. Fe2O3 형태 또는 Fe3O4. 내가 필기, 판서를 잘 안 하는데 쓰는 거는 이제 필기하라는 뜻이야. 그지? 이렇게 산소가 붙어 있는 철이야.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하지, 그지? 산화철로 돼 있는 거 쓸 수 있어, 없어? 녹슨 철로 뭐 쓸 수 있어? 안 되지. 약하고 부러지고 막 하지, 그지? 그지? 못 쓰지. 그러니까 뭐 순수한 철을 뽑아내야 되지, 거기서. 그러니까 철을 쓸 수 있게 산화된 놈을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과정을 뭐라 하냐면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련. 오케이? 철 재련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내가 얘기해 볼게. 일단 철을 재련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데 어디야? 포스코. 포항제철이지, 그지? 포항제철에서 하는 거야. 포항제철에 뭐 있어? 제철하는 이제 용광로 탑이 있어요. 오케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꺼먼 탄소가루, 막 이렇게 연필심 뿌아놓은 거하고 비슷한 거야. 코크스라고 하는데 탄소가루에 없어. 잠깐만 기다려줘. 갖고 올게 하나. 승려 있으니까 뺐어야지. 탄소가루에 용관동에서 뜨거운 데서 산소하고 연소를 시켜 붙여. 근데 잠깐 연소시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O2가 안 되고 CO에서 말아버려. 일산화탄소가 돼. 그럼 일산화탄소를 산화철하고 섞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탄소는 산화되면 산소가 2개 붙어야 이산화탄소 돼야 안정하거든. 그럼 이건 불안정하지, 그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소를 얻으려고 해. 근데 주변에 뭐가 있어? 산화철에 산소가 있지, 그지? 이걸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3개를 뜯어내기 위해서 3개의 CO가 같이 있으면 FE가 2개의 FE와 3개의 CO2가 만들어져. CO2가 만들어져. 오케이? 됐지? 이러면서 결국 산화철에서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한다?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 반응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산화하는 반응이지, 그지? 얘는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야. 산소가 있다 떨어졌지. 그러면 환원되고, 얘는 이따가 산소 받잖아, 그지? 그럼 이 반응에서 산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산소화 됐다. 산소가 더 붙었다. 오케이?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 요거 보면 되겠다. 항생제 백신 개발에는 생물학 학자들이 더 중요하지, 그지? 이거는. 근데 화학에서 분자 구조를 변형한다. 그다음에 일부를 합성 변형한다. 백신 구조, 그지?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 학문을 생화학이라고 합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 오케이? 거기에 화학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 뜻이야. 이게 생물 베이스인데 화학적 생물의학 베이스인데 화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도 4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 그다음 현대과학기술. 에서 이제 화학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대적으로 이제 과학과 기술 사회 발전에 지금 화학이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편하잖아. 화학자들이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칭송하는 거야. 예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들고 있네. 간단하게 볼게. 반도체. 세미컨덕터. 알지? 반도체. 반도체의 대표적 원소는 실리콘밸리 알지? 실리콘밸리. 거기에 이제 전자제품 만드는 공장들, 회사들하고 그 공대들이 뭐예요? MIT 공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전체 대학 중에 한 부분의 대학만 있는 데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컬리지라고 얘기합니다. 컬리지. 단과 대학입니다. 이건 단과 대학. 종합대학 뭐라고 해? 다 같이 있으니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거야. 유니버시티. 이거 종합대학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MIT는 뭐야? 컬리지야, 컬리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데가 미국의 동북부 이쪽에 있어요. 거기에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반도체의 기본 원소가 규소인데 규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뭐니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고 했지, 그지?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싫어. 반도체는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1이고 부도체가 0이야. 그럼 0.5 이거 아니야. 어떤 거냐면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특히 방향성이 있거든. 조건에 따라 이쪽으로는 거의 도체처럼 0.9, 1에 가까워. 근데 이쪽은 거의 0이야. 이쪽으로는 안 흐르고 이쪽으로는 흐르고. 원래 도체는 양쪽 다 흐르거든. 근데 반도체는 한쪽으로 흐르고 한쪽은 안 흘러.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 이제 반도체라고 하고, 이 흐르고 안 흐르고가 뭔지 아니? 이게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안 배웠으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전자제품에서 쓰는 정보 처리 방법, 정보 표현 방법이 뭐야? 몇 진법이야? 2진법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해를 못 하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살고 있어, 사실은.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볼게. 너네 시험 치면 OMR 답안지에 마킹하지, 그지? 왜 이렇게 마킹하는 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렇게 마킹하면 결국 어떤 번호에 이렇게 검게 칠하거나 칠하지 않잖아, 그지? 이게 뭐 선택이 뭐야? 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지? 이걸 이제 한쪽에서 이제 OMR 답안지 빛을 비추면 반대쪽에서 디텍팅을 할 수 있거든. 빛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마킹되면 안 와요. 검으니까, 그지? 마킹 안 된 건 빛이 통과해요. 그러면 빛이 통과한 건 1, 빛이 통과하지 않으면 0. 그 조합으로 정답이나 이런 점수를 다 바로 0.1초만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OMR 답안지가 있는 이유가 결국 전자제품에서 적용하려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진법으로 적용하려고 OMR 답안지. 이진법은 0, 1 또는 all와 none,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정보를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조합이 되면 좀 복잡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말 들어봤니? 하나의 이진법 숫자 정보를 뭐라고 하지? BIT라고 해. 비트. 몇 비트 하는 거, 그지? 됐지? 그러고, 근데 비트는 너무 단순하거든? 그 단순한 걸로,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비트 8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BYTE. 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8개 모여야지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야. 하나의 의미. 오케이? 그러면 이 한 자리에 들어가는 의미가 종류가 몇 개 되는 거야? 한 자리에, 비트에는 2개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 0, 1. 2개 중에 하나 들어가지. 2개 중에 하나 선택이 8번 있잖아. 2의 8승은 얼마야? 256이지.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56가지는 되니까 이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빗바이트. 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반도체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결국 반도체가 뭐 하는 거야? 뭐 메모리 만들고 다 하잖아, 그지? 요즘에 되게 뜨고 있잖아. 엔비디아나 뭐 삼성, SDI 또는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거 되게 뜨지, 그지? 다 반도체 회사들이지. 그거 가지고 결국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기억을, 그지? 정보를 저장하거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처리하는 게, 우리 컴퓨터에서는 정보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해? 중앙 처리 장치가 있지. CPU라고 하는 게 있어. CPU. 그것도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램이라는 게 단기 기억 저장 장치.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 다 반도체로 만드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반도체 그런데 쓰인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류를 통과시키거나 통과시키지 않거나 이걸 쫙 모아서 정보를 만들어 저장한다는 거야. 반도체에서. 됐지? 그런 걸 만들었다. 과학자들이. 그 다음 리튬 이온 전지도 진짜 말하려면 한 1시간 정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 나이 때쯤에 우리나라에 핸드폰이 처음 팔렸어. 상품을 팔렸어. 처음에 핸드폰이 얼마나 했냐면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작은 벽돌 있지, 요만한 거. 딱 요 두께에 요만했어. 무게는 요거보다 가벼웠지. 벽돌보다 가벼웠어. 이렇게 받았어야 됐어. 그래서 핸드폰의 원리는 똑같은데 처음에는 못 들고 다녔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게?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 이 무거운 걸 차에 이 암레스트 있지, 그지? 앞쪽 자리 2개 중간에 있는 암레스트에 이렇게 카폰 자리가 있었어. 비싼 차에만.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차에는 카폰이 있고, 그래서 운전해서 여보세요? 이렇게 받고 그랬었던 거지. 그러다가 내가 대학생 되니까 좀 작아지고 대학생 때도 컸어.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넣으면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갖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거든.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냐면 그때 그 핸드폰 배터리하고 지금 완전 다른 거야. 지금은 중국 거도, 중국 핸드폰도 다 뭘 쓰냐면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는 거 써. 이 핵심이 뭐냐 하면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이 왜 컸냐 하면 배터리 공간이나 무게가 되게 컸던 거야. 그래서 컸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이만한 배터리를 완전히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어. 그지? 옛날에는 핸드폰이, 옛날도 아니야, 한 6, 7년 전만 해도 핸드폰 새로 사면 배터리 붙어 있거든? 배터리 하나 더 있어. 2개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 탈착을 했어. 떼고 요거 충전하고 요거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이거 합리적이지, 그지? 근데 배터리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얇은 배터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장도 에너지 저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지, 그지? 아예 그냥 이거 뭐라고 하지? 빌트인 돼 있지, 배터리가. 분리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거. 그래서 리튬이라고 하는 게 알잖아. 우리 일족 알칼리 금속의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 그지? 원소 기호 3번, 원소 번호 3번, 리튬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리튬 비쌀까, 안 비쌀까? 귀금속만큼 비싸요. 귀금속만큼 비싸. 그래서 사실 이제 핸드폰 값 중에는 리튬 값이 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리튬은 전 세계에서 잘 안 나. 중국에 조금 나고, 그 다음에 LG일걸? 우리나라 LG라는 회사에서, LG 대기업에서 웃기지. 멕시코에는 어떤 호수가 색깔이 물 아래 바다 색깔이 물빛이 보통 파랗잖아. 하늘 반사되고 이래서 파란데 약간 니리끼리한, 물은 맑은데 니리끼리한 그런 호수가, 큰 호수가 있었어. 안산보다 큰 호수야. 큰 호수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탐사를 해봤는데 그 아래쪽에 리튬이 매장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누가 몰랐게? 멕시코가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했게? LG가 그걸 샀어. 호수를 샀어. 한마디로 사기는 아니지. 사기는 아닌데, 그 정보의 비대칭에서 이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거의 안 살았거든. 그래서 되게 싼 값에 샀어. 그거 지금 100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거지. 리튬을 뽑아내면서. 멕시코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 이후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때 LG 화학인가가 주식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섰어. 오케이? 지금도 쓰고 있어. 거기 있는 호수에 있는 리튬이 아직 다 안 뽑아내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네이버 지식 검색해봐. 아마도 그 비슷한 정보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리튬 이온 모든 전지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근데 이 전지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 맞지? 그 전류 흐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산화하는 반응으로 만들어요. 모든 배터리는 다 그래. 산화하는 반응을 만드는데 플러스 극 쪽하고 마이너스 극 쪽에 플러스 극에 전자를 주고 마이너스 극 쪽에 전자를 빼서, 그러면 계속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이렇게 그 전선에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 전류를 만들면 그거 가지고 에너지 쓰는 거지. 됐지? 재미없지? 재미없어 보인다. 자문은 가봐. 디스플레이. 자세히 설명 안 할래. 디스플레이 뭔지 알지? 화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주 간단한 화면 있지, 그지? 예를 다이소에서 파는 계산기 이런 데 나오는 어떤 화면 있지. 그런 걸 액정이라고 해. LCD, 액정. Liquid Crystal Display라고. LCD, 액정이라고 해, 액정.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다음에 LED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 OLED, Organic. 됐지? Organic, OLED. Organic Light Emitting 다이오드라고 해서 OLED를 쓰는 게 뭐냐면, LG와 삼성의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화소수, 선명도가 높은 TV들 있지, 그지? 기본 가격 300에서 500 하는 비싼 TV 있지, 그지? 그게 이제 요거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OLED TV. 됐니? OLED라고 해, OLED.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런 거 다 디스플레이고, 이런 디스플레이 만든 사람들이 화학자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신소재가, 너네 배웠지?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이거 배웠지? 안 배웠다. 자세히는 안 배운 것 같다. 그 전회까지 자세히 배웠는데, 신소재의 대표가 누구냐면, 탄소 나노튜브야.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튜브가 금속이 아닌데, 탄소가 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탄소? 14족이니까 4개 할 수 있지. 탄소가 구조적으로 3개만 결합하게 하는 물질들이 꽤 있어요.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그 다음에 플로렌이라고 하는 게 있어. 플로렌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탄소 결합 구조만 딱 따서 보면, 딱 고전적인 축구공 있지, 그지? 오각형, 육각형을 만드는 축구공. 똑같이 생겼어. 그 점이 60개거든. 축구공도 60개 똑같아. 오케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탄소는 결합 4개 할 수 있는데, 결합 3개만 했어. 그러면 뭐야? 원래 결합을 하기 위한 전자가 하나 남지. 그 남는 전자들이 모든 탄소 다 있지. 그럼 전극을 걸어주면 그 전자들이 휙 이동하는 거야. 전기가 통하는 거야. 전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비금속들은 전기 안 통해요. 근데 웃기게 탄소 결합이 3개 있는 애들만 전기 통하거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흑연, 연필심만 갖고 이게 컨센트에 꽂지 마. 극락을 맛볼 수 있어. 그러면 전기 통한다. 큰일 난다. 하지 마.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전기를 잘 통하는 어떤 성질, 그리고 되게 강도가 높거든. 뭐보다 높으냐면 금속보다 훨씬 더 높아요. 탄소로 만들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핀 이제, 탄소 3개 결합 있는 게 평면으로, 책받침처럼 평면으로 있는 거거든. 그걸 몇 개 쌓아 올리면 총알도 못 들어. 이런 거 방탄, 조직, 이런 거 만들 때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포츠 용품, 자동차, 당연히 항공산업, 우주산업 이런데 극한 환경을 견디는 소재로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화학. 진짜 좀 짧게 해볼게. 현대사의 문제는 일단 화석연료 태우는 거. 이런 의자, 플라스틱, 합성 섬유 만드는 게 아니고 태우는 거. 그게 문제거든. 태우면 뭐가 만들어져? 제일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뭐야? 온실가스, 온실기체. 온실기체가 뭐 하는 거냐? 이해하고 써라. 태양빛은 이 온실기체가 흡수를 못해. 그럼 지표면까지 와. 됐지? 지표면이 달구어져. 따뜻해져. 그러면 열이 있으면 여기서 또 지구도 이제 복사를 해. 근데 빛으로 복사하지 않고 적외선으로 복사해. 근데 적외선을 CO2가 흡수해. CO2, H2O, CH4 얘들이 주로 흡수하는 애들인데 CO2에 비해서 H2O나 CH4는 너무 희귀템이야. 그러니까 별 영향을 안 미쳐. 근데 CO2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 많으니까. 됐니? 그래서 이게 흡수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냐면 비닐하우스에서 햇볕이 통과해서 이게 따뜻해지는데 따뜻한 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야. 비닐 때문에, 막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안쪽이 따뜻해지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가 비닐하우스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도 비슷하지,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하니?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요. 그린하우스 이펙트. 됐니? 오케이? 온실효과를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한다, 영어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야. 지금 이 문제가 이거거든. 그 뭐 오염 환경 오염이나 이제 그 지구 온난화 이게 문제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다. 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에너지. 그걸 뭐라고 하니?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래서 써야 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 또는 뭐 태양 에너지 저장하는 방법, 또는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얘기할 거야. 에너지가 밀도가 높은 리튬 이온 전지를 쓰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리튬, 덩치 큰 전지도 이제 그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 그지? 리튬 이온 전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연료 전지, 수소, 여기 수소라고 좀 적어 놓을래? 연료 전지는 수소밖에 거의 없는 걸로 알아. 지금 우리나라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있어. 엑소라는 차 있습니다. 엑소라는 차. 길 가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엑소, EXXO야. 현대차야. 그거 보면 저거 그 휘발유도 아니고 전기를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수소를 충전해. 수소를. 결국 수소 충전해서 뭐 하게? 연료 전지지. 수소를 연료로 해서 뭐 하는 거야? 전기 만드는 거야, 전기. 결국은 궁극적으로 전기차인데 전기 충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됐죠?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돼. 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낮춰야 되지. 그 방법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물질 만들기. 그 다음에 땅속 깊이 저장하는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장치 기술 만들기. 이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어. 오케이? 지금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원래 이제 20대 초반부터 정확하게 19살 때부터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 수능 딱 끝나고 과외를 두기 시작했었고, 그 대학생 때도 내가 이제 학원 강사가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내가 서울대 야구부였는데 야구부의 1년 형이 졸업하고 바로 그 큰 학원에 강사가 됐어. 그때 큰 학원, 4대 학원에 스카이 에듀라고 하는 학원이 있었거든. 지금도 있어, 스카이 에듀가. 근데 작아졌지, 지금은. 줄어들었는데, 스카이 에듀에 이제 수학 선생이 있었는데, 장근홍 씨, 우리 학원에도 이름 있어요. 장근홍이라고. EBSI 강사였잖아. 그 형이 나한테 수업을 소개를 시켜줬거든? 뭐 어떤 수업이었냐면, 대학별 고사인 논술이었는데 이 논술이 자연계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과 수학, 너네가 지금 이과 애들이 안 배우는 것도 나왔어요. 이과 수학, 행렬, 뭐 벡터의 방정식 이런 것까지 다 나왔었거든. 그거에 너네가 지금껏 배웠던 또는 바로 앞에 15계정 애들이 배웠던 물화생지 원투 8과목이지, 그지? 이렇게 되면, 그지? 이게 다 합쳐진 문제가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도 풀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 선생은 더더욱이 못 풀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편학원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강남 청솔 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솔이 이투스 청솔 대표 학원이 이제 대성학원은 강남 대성학원이라고 하는 게 그 메인 학원이지, 그지? 강남 청솔 학원이 지금은 하이퍼 학원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이퍼 학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그걸로 존재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한 거지. 왜? 다른 쌤들이 못해서. 내가 그때 뭐 했냐면, 원래 내가 자연과학부로 입학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생명과학부에 합격했고, 졸업했지. 자연과학부 1, 2학년 때 뭐 했냐면, 물화생지 전공 다 했어요. 수학은 계속 내가 수업을 했지. 고등학교 수학은 계속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지. 그러다가 내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딱 간 해였어. 그러니까 치의학 전문대학원 가려고 하면 그 치의학 전문대학원 시험, DIT라는 시험을 쳐야 되거든. DIT의 과목이 뭐가 있냐면 국어가 이제 국어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학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탐구 영역 해서 이제 화학, 유기화학, 물리학 이렇게 있었어요. 지구과학은 없었어.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토익이나 탭스로 영어 점수가 딱 들어갔었고, 내가 탭스 점수가 895점이거든. 토익으로 보면 9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아. 970, 9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 그래서 그거 했고, 이거를
따끈따끈하게 지금 다 대학교 전공 수준 다 계속 공부했었잖아. 그리고 딱 들어갔으니까 못할 게 없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원래도 계속 수업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수업을 하면서 학원 강사로 굳힌 거지 아예. 뭐 수업하고 관계 없는 거라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야 의사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해.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겠니? 자, 대학원 갔어. 그럼 대학원 4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하려고 하면 인턴 1년에 레지던트, 치과는 2년 또는 3년이야. 근데 일반 의대는 3년 또는 4년이야. 가정의학과 같은 건 3년이고 대부분이 4년이야. 레지던트 과정이. 그럼 이게 몇 년이야? 9년이잖아. 그치? 그치? 지금 9년 동안 돈 제대로 못 벌고 또는 돈을 투자하면서 배워야지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올 수 있잖아. 나이가 많이 들겠지. 그치? 근데 난 9년 동안 계속 돈 벌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내가 9년 동안 돈 버는 거를 내가 9년 동안 돈 투자하면서 공부해서 그 다음에 역전 못 시킬 거다 라고 판단한 거야. 경제력도 중요하지, 그지? 자립력이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강사가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지? 처음에 딱 가서 수업하니까 시급을 10만 원 주더라고. 그때의 돈으로. 하루에 14시간 반 수업했어. 그래서 기본 그 수입이 하루에 145만 원이었어. 근데 평균이 170만 원 정도 됐어. 평균이. 왜냐하면 기본 보장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사들은 학생 수가 많으면 학원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렇게 일주일에 2, 3일 일하면 월 1,000 이상 버니까 그 당시에 아 이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발 부탁인데 내가 좀 더 세련되지 못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깊이가 없을 수는 없어. 다른 강사에 비해서. 깊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인강에 뭐 1타 강사 있잖아. 뭐 생명이면 백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지? 백호가 한양대 출신이거든. 백호 아저씨가 대학별 논술 문제 그 모범 답안 보면 내가 첨삭해 줄 수는 있어. 진짜로. 아 이거 요렇게까지 더 써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의도가 여기까지인데 뭐 이런 거 첨삭해 줄 수 있어. 진짜로. 뭐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강사들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풀타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고 그 인정받고 하다 보면 뭐 좀 더 그 덩치가 커질 수는 있지. 그지? 조금 이제 시작 지점이 달랐다.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 아,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과 자연계 통합논술 강사가 됐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연세대에서 4년 동안 4년에 4번 시험 중에 3번을 이걸 냈어. 이걸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질 성질이 이런 거다. 뭐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원래 논술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제시문 있고 그다음에 문제수가 한 이렇게 그 단락에 문제수가 한 5개 나오거든. 5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포집 기술을 제안하라. 그리고 뭐 장단점을 비교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왜 내는지 아니? 아이디어 얻는 거야. 맞아. 아이디어 얻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 대학교 가서 좀 특히 주요 대학에 연구를 해야 되는 그 전공 가면 실제로 한 번씩 교수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라라는 문제를 내. 왜냐하면 자기한테 아이디어가 고갈됐거든. 고갈되면 나는 혼자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수백 명이 시험 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자기가 딱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 안 대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뭐 이런 거지, 한마디로. 아마도 나는 딱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첫 회에는 문제 나오고 멋있다. 되게 내용이 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가르치기도 힘들고 근데 내용이 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화학을 다 알고 나서도 그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뭐도 필요하냐면 수학도 필요하고 그지? 물리학적 개념도 좀 필요하고 뭐 이렇거든. 뭐 그랬는데 세 번째 나올 때는 이 인간 나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지. 계속 이제 조금 다르게 하면서 결국 이제 비슷한 요구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요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할 만하지, 그지? 여기까지입니다. 이론은 끝.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냥 셋불도 당김에 빼라고. 요 정도 내용 가지고 바로 뒤에 문제 별로 안 걸릴까? 30분 안에 다 풀 수 있을걸? 이거 풀어. 그러면서 내가 한 명씩
질문 좀 받을게. 화학신양은 뭐라고? 그지? 그쪽 질문 좀 받을게.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있으니까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야. 앞에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이거? 네. 딴 데. 아예 안 한대. 그래, 안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시시하다고 안 할 수도 있어. 수행으로 다 돌린다. 아, 수행에서는 하고, 본 시험에서는 아예 빼고, 이 뜻이네. 했니, 이미 수행?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화학시행은 뭘 하고, 그쪽 아니면 2단원. 오늘 2단원 새로운 자료 한 세트 더 줄게. 그리고 그 양적 관계 쪽 새로운 자료 필요해, 안 해? 해? 그럼 그것도 같이 묶어서 그냥 다 줄게. 알겠지?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우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자기 계획이 있어야 돼.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 진도는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응답하고 계속 내가 학교 시험하고 비슷한 시간 난이도 조절로 이제 문제 편집을 해서 계속 올 때마다 계속 테스트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잠깐 쉬어도 되고.